한성외곽,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던 어느 마을에 32살의 젊은 과부 서연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음씨가 곱고 행실이 단정하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점디짧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남겨진 그녀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혼인한 지 불과 3년 만에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29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된 서연은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가졌지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허전함은 뼛속까지 스며들어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또 이런 밤이 오는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서 지내야 한단 말인가. 서연은 매일 밤 술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내쉬었고 달빛 아래 가녀린 어깨가 떨리는 모습은 참으로 애처로웠습니다. 넓은 집에는 하인 하나 없이 오직 그녀 혼자뿐이었고 친정은 멀리 있었으며 시댁 식구들은 그녀가 제가 할까 눈치만 주었습니다. 여보, 어찌하여 저를 혼자 두고 가셨나이까.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술에 취하면 죽은 남편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날이 벌써 3년째, 세월이 흘러도 외로움은 더욱 짙어져만 갔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일로 마음을 달래보지만 밤만 되면 텅 빈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자꾸만 울렁거렸습니다. 어이구, 서연댁 혼자 지내기 힘들지? 괜찮습니다. 염려 마세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혹시 제가 할 생각은 없는 게야?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서연은 늘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와 세상의 시선,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 박대감 댁에서 막내 아들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북적이는 큰 잔치였습니다. 서연댁도 꼭 오시게. 혼자 집에만 있지 말고. 마을 이장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서연은 어쩔 수 없이 잔칫집으로 향했습니다. 말이 좋아 잔치지, 홀로 남은 과부에게는 더욱 쓸쓸한 자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잔칫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행복해 보이는 신랑 신부와 다정한 부부들의 모습을 보니 서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져 모든 사람이 행복한데 자신만 홀로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좀 마음을 털어볼까?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날따라 서연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 두 사발. 취기가 오르니 세상 걱정이 잠시 잊히는 듯 했습니다. 서연댁, 오늘 좀 많이 마시는구먼. 괜찮아요. 오늘만은 마음껏 마시고 싶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걱정했지만 서연은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가슴속 답답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질 무렵 서연은 이미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을 만큼 취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집에 가야지. 집이 어디더라? 비틀거리며 일어선 서연은 캄캄한 밤중에 그만 길을 잘못 들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이상하네. 분명 나가는 길이었는데. 어둠 속에서 헤매던 그녀는 결국 머슴들이 기거하는 사랑채 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방에는 서구라는 28살의 머슴이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서구는 다부진 어깨와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를 가진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박대감 댁에서 10년째 일해온 그는 성품이 곱고 힘이 세어 주인에게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떠돌다 이곳에 정착한 서구는 아직 장가도 못 간 순박한 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루 종일 잔치 준비로 고단했던 서구는 먼저 방에 들어와 누워 있었습니다. 휴, 오늘도 참 고된 하루였네? 바로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어떤 여인이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서구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웬일이시오? 뉘신데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술에 완전히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의 서구를 죽은 남편으로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제 오시는군요.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왜 이리 늦으셨어요? 그러고는 그만 서구의 가슴에 스르르 기대어 버렸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은은한 여인의 향기가 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부인, 저는 댁의 남편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서구가 당황해서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서연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낮에도 밤에도 당신 생각뿐이었어요. 서구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태어나서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저를 좀 안아주세요. 너무 춥고 외로워요. 말을 마친 서연은 그만 서구의 무릎을 베고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과 고운 숨소리에 서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하나. 이 일이 들통나면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여인의 명예에 큰 흠이 될까 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연을 깨워보려 했지만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서연이 헛된 잠꼬대를 하며 서구의 가슴팍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보, 보고 싶었어요. 그 부드러운 손길에 평생 여자를 가까이 해본 적 없는 서구의 심장은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안 돼. 이래선 안 돼. 오나는 머슴이고 이분은 양반집 부인이신데.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달콤한 숨소리에 그의 이성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여보가 없으니 밤마다 울기만 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나요? 그 애절한 목소리에 서구의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이 부인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구나. 자신처럼 홀로 외로움과 싸워온 그녀에게 깊은 연민을 느낀 서구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 서연이 더욱 깊이 그의 품에 안겨들었고 둘 사이에는 운명과도 같은 특별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여보, 이렇게 안아주시니 마음이 놓여요. 결국 그날 밤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인연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운명이 만들어낸 기묘한 만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먼저 잠에서 깬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여기가 어디야? 낯선 방, 낯선 남자와 함께 어지럽게 흩어진 옷가지를 본 서연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박대감의 부인인 최씨 부인이었습니다. 40에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마음속에는 탐욕과 질투가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본래 기생 출신이었던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희미해지는 아름다움에 대한 불안감과 젊은 머슴에 대한 뒤틀린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전부터 건장하고 충직한 서구를 은밀히 탐하고 있었습니다. 서구, 저놈 참 사내답구나. 저런 사내와 하룻밤을 보낼 수만 있다면. 그날 새벽, 최씨 부인은 우연히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서연이 서구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말입니다. 저건 서연이 아니냐. 설마 저 머슴놈과. 최씨 부인의 얼굴이 질투로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저 천한 과부년이 내가 점찍어둔 사내를. 며칠 후 그녀는 서구가 밤에 몰래 서연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그녀는 서구를 아무도 없는 방으로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서구야, 솔직히 말해보거라. 서연, 그년과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서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내가 다 보았다. 그년이 내 방에서 나오는 것을. 그 여자가 그리도 좋으냐? 나는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냐? 최씨 부인은 자신의 몸을 과시하듯 서구에게 다가가며 유혹했지만 서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인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라? 저 천한 과부년이 나보다 좋다는 말이냐? 거절당한 최씨 부인은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을 흘리며 끔찍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또 다른 머슴인 풍호를 몰래 불렀습니다. 풍호는 순박하고 주인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충직한 사내였습니다. 최씨 부인은 풍호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풍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부인마님, 그런 끔찍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못하겠다고? 내가 누구 덕에 이 집에서 먹고 자는지 잊었느냐?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으냐? 쫓겨나면 갈 곳이 없는 풍호는 결국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밤 당장 그 과부년을 납치해 멀리 염전으로 팔아넘겨 버려라. 풍호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했지만 다른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차마 해칠 수는 없어. 일단 깊은 산속에 숨겨들인 후에 방도를 찾아보자. 그날 밤, 풍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서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연댁, 급한 일이니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풍호 아니냐?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서연이 문을 열고 나오자 풍호는 미리 준비한 자루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고는 업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씨 부인은 서구에게 안타까운 척 말했습니다. 서구야,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 서연댁이 어젯밤에 사라졌다더구나. 예. 사라지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신매매단에게 잡혀가 염전으로 팔려갔다는 소문이 돌더구나. 이미 멀리 떠났을 게다. 서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최씨 부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서구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한편 풍호는 서연을 깊은 산속 동굴로 데려가 그간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최씨 부인의 질투 때문에. 그래서 저를. 서연은 모든 상황을 이해했지만 처음에는 풍호를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풍호가 그녀를 정성스럽게 돌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매일 산나물을 캐오고 맑은 물을 떠다 주었으며 밤에는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니 제가 책임져야지요. 풍호의 순박하고 진실된 마음씨에 서연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픈 과거와 외로움을 나누며 조금씩 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보름달이 밝은 밤, 동굴 밖에서 으스스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굶주린 늑대 떼가 냄새를 맡고 동굴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늑대라니. 어떡해요? 늑대들이 동굴 입구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다가오자 서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연댁, 제 뒤로 숨으시오. 풍호는 돌덩이를 들고 늑대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가장 큰 늑대가 서연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순간 풍호가 몸을 날려 서연을 감싸 안았고 늑대의 날카로운 발톱이 그의 등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풍호. 피를 흘리면서도 풍호는 끝까지 서연을 놓지 않고 온몸으로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괜찮소.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필사적으로 싸웠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거는 그의 모습에 서연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늑대들은 물러갔지만 풍호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상처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연은 풍호의 진심을 깨닫게 되었고 두 사람은 깊은 산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편 서연이 사라진 뒤 서구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밤낮으로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랑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법, 그의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안 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서연이를 반드시 찾아야 해. 한 달 후, 서구는 마침내 결심을 하고 박대감 댁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 근방 최고의 명포수인 박포수를 찾아갔습니다. 박포수는 과거 산에서 길을 잃은 어린 서구를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아니, 서구가 아니냐? 이런 깊은 산속까지 어인일로 왔느냐? 형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구는 박포수에게 서연이 사라진 일을 털어놓으며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인신매매다니라. 쉽지 않겠구나. 박포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과거 곰 사냥에서 다쳤을 때 서구가 자신을 간병해준 은혜를 갚겠다며 나섰습니다. 좋다. 네가 과거에 나를 도왔으니 이번엔 내가 너를 돕겠다. 고맙습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연을 찾기 위해 주변 마을부터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여러 마을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그녀의 행방은 어디에 한성 외곽,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던 어느 마을에 32살의 젊은 과부 서연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음씨가 곱고 행실이 단정하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점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남겨진 그녀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혼인한 지 불과 3년 만에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29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된 서연은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가졌지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허전함은 뼛속까지 스며들어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또 이런 밤이 오는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서 지내야 한단 말인가. 서연은 매일 밤 술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내쉬었고 달빛 아래 가녀린 어깨가 떨리는 모습은 참으로 애처로웠습니다. 넓은 집에는 하인 하나 없이 오직 그녀 혼자뿐이었고 친정은 멀리 있었으며 시댁 식구들은 그녀가 제가할까 눈치만 주었습니다. 여보, 어찌하여 저를 혼자 두고 가셨나이까.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술에 취하면 죽은 남편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날이 벌써 3년째, 세월이 흘러도 외로움은 더욱 짙어져만 갔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일로 마음을 달래보지만 밤만 되면 텅 빈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자꾸만 울렁거렸습니다. 어이구, 서연댁 혼자 지내기 힘들지? 괜찮습니다. 염려 마세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혹시 제가 할 생각은 없는 게야?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서연은 늘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와 세상의 시선,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 박대감 댁에서 막내 아들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북적이는 큰 잔치였습니다. 서연댁도 꼭 오시게. 혼자 집에만 있지 말고. 마을 이장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서연은 어쩔 수 없이 잔칫집으로 향했습니다. 말이 좋아 잔치지, 홀로 남은 과부에게는 더욱 쓸쓸한 자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잔칫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행복해 보이는 신랑 신부와 다정한 부부들의 모습을 보니 서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져 모든 사람이 행복한데 자신만 홀로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좀 마음을 털어볼까?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날따라 서연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 두 사발. 취기가 오르니 세상 걱정이 잠시 잊히는 듯 했습니다. 서연댁, 오늘 좀 많이 마시는구먼. 괜찮아요. 오늘만은 마음껏 마시고 싶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걱정했지만 서연은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가슴속 답답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질 무렵 서연은 이미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을 만큼 취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집에 가야지. 집이 어디더라? 비틀거리며 일어선 서연은 캄캄한 밤중에 그만 길을 잘못 들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이상하네. 분명 나가는 길이었는데. 어둠 속에서 헤매던 그녀는 결국 머슴들이 기거하는 사랑채 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방에는 서구라는 28살의 머슴이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서구는 다부진 어깨와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를 가진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박대감 댁에서 10년째 일해온 그는 성품이 곱고 힘이 세어 주인에게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떠돌다 이곳에 정착한 서구는 아직 장가도 못 간 순박한 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루 종일 잔치 준비로 고단했던 서구는 먼저 방에 들어와 누워 있었습니다. 휴, 오늘도 참 고된 하루였네? 바로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어떤 여인이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서구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웬일이시오? 뉘신데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술에 완전히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의 서구를 죽은 남편으로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제 오시는군요.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왜 이리 늦으셨어요? 그러고는 그만 서구의 가슴에 스르르 기대어 버렸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은은한 여인의 향기가 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부인, 저는 댁의 남편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서구가 당황해서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서연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낮에도 밤에도 당신 생각뿐이었어요. 서구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태어나서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저를 좀 안아주세요. 너무 춥고 외로워요. 말을 마친 서연은 그만 서구의 무릎을 베고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과 고운 숨소리에 서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하나? 이 일이 들통나면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여인의 명예에 큰 흠이 될까 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연을 깨워보려 했지만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서연이 헛된 잠꼬대를 하며 서구의 가슴팍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보, 보고 싶었어요. 그 부드러운 손길에 평생 여자를 가까이 해본 적 없는 서구의 심장은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안 돼. 이래선 안 돼. 오나는 머슴이고 이분은 양반집 부인이신데.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달콤한 숨소리에 그의 이성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여보가 없으니 밤마다 울기만 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나요? 그 애절한 목소리에 서구의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이 부인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구나. 자신처럼 홀로 외로움과 싸워온 그녀에게 깊은 연민을 느낀 서구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 서연이 더욱 깊이 그의 품에 안겨들었고 둘 사이에는 운명과도 같은 특별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여보, 이렇게 안아주시니 마음이 놓여요. 결국 그날 밤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인연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운명이 만들어낸 기묘한 만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먼저 잠에서 깬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여기가 어디야? 낯선 방, 낯선 남자와 함께 어지럽게 흩어진 옷가지를 본 서연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박대감의 부인인 최씨 부인이었습니다. 40에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마음속에는 탐욕과 질투가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본래 기생 출신이었던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희미해지는 아름다움에 대한 불안감과 젊은 머슴에 대한 뒤틀린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전부터 건장하고 충직한 서구를 은밀히 탐하고 있었습니다. 서구, 저놈 참 사내답구나. 저런 사내와 하룻밤을 보낼 수만 있다면
그날 새벽, 최 씨 부인은 우연히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서연이 서구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말입니다. 저건 서연이 아니냐? 설마 저 머슴 놈과. 최 씨 부인의 얼굴이 질투로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저 천한 과부년이 내가 점찍어둔 사내를. 며칠 후, 그녀는 서구가 밤에 몰래 서연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그녀는 서구를 아무도 없는 방으로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서구야, 솔직히 말해보거라. 서연, 그년과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서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내가 다 보았다. 그년이 내 방에서 나오는 것을. 그 여자가 그리도 좋으냐? 나는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냐? 최 씨 부인은 자신의 몸을 과시하듯 서구에게 다가가며 유혹했지만 서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인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라? 저 천한 과부년이 나보다 좋다는 말이냐? 거절당한 최 씨 부인은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을 흘리며 끔찍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또 다른 머슴인 풍호를 몰래 불렀습니다. 풍호는 순박하고 주인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충직한 사내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풍호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풍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부인마님, 그런 끔찍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못하겠다고? 내가 누구 덕에 이 집에서 먹고 자는지 잊었느냐?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으냐? 쫓겨나면 갈 곳이 없는 풍호는 결국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밤 당장 그 과부년을 납치해 멀리 염전으로 팔아넘겨 버려라. 풍호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했지만 다른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차마 해칠 수는 없어. 일단 깊은 산속에 숨겨들인 후에 방도를 찾아보자. 그날 밤, 풍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서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연댁, 급한 일이니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풍호 아니냐?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서연이 문을 열고 나오자 풍호는 미리 준비한 자루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고는 업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 부인은 서구에게 안타까운 척 말했습니다. 서구야,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 서연댁이 어젯밤에 사라졌다더구나. 예. 사라지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신매매단에게 잡혀가 염전으로 팔려갔다는 소문이 돌더구나. 이미 멀리 떠났을 게다. 서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최 씨 부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서구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한편 풍호는 서연을 깊은 산속 동굴로 데려가 그간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최 씨 부인의 질투 때문에. 그래서 저를. 서연은 모든 상황을 이해했지만 처음에는 풍호를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풍호가 그녀를 정성스럽게 돌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매일 산나물을 캐오고 맑은 물을 떠다 주었으며 밤에는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니 제가 책임져야지요. 풍호의 순박하고 진실된 마음씨에 서연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픈 과거와 외로움을 나누며 조금씩 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보름달이 밝은 밤, 동굴 밖에서 으스스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굶주린 늑대 떼가 냄새를 맡고 동굴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늑대라니. 어떡해요? 늑대들이 동굴 입구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다가오자 서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연댁, 제 뒤로 숨으시오. 풍호는 돌덩이를 들고 늑대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가장 큰 늑대가 서연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순간 풍호가 몸을 날려 서연을 감싸 안았고 늑대의 날카로운 발톱이 그의 등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풍호. 피를 흘리면서도 풍호는 끝까지 서연을 놓지 않고 온몸으로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괜찮소.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필사적으로 싸웠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거는 그의 모습에 서연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늑대들은 물러갔지만 풍호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상처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연은 풍호의 진심을 깨닫게 되었고 두 사람은 깊은 산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편 서연이 사라진 뒤 서구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밤낮으로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랑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법, 그의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안 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서연이를 반드시 찾아야 해. 한 달 후, 서구는 마침내 결심을 하고 박대감 댁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 근방 최고의 명포수인 박포수를 찾아갔습니다. 박포수는 과거 산에서 길을 잃은 어린 서구를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아니, 서구가 아니냐? 이런 깊은 산속까지 어인일로 왔느냐? 형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구는 박포수에게 서연이 사라진 일을 털어놓으며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인신매매단이라. 쉽지 않겠구나. 박포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과거 곰 사냥에서 다쳤을 때 서구가 자신을 간병해준 은혜를 갚겠다며 나섰습니다. 좋다. 네가 과거에 나를 도왔으니 이번엔 내가 너를 돕겠다. 고맙습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연을 찾기 위해 주변 마을부터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여러 마을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그녀의 행방은 어디에 한성 외곽,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던 어느 마을에 32살의 젊은 과부 서연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음씨가 곱고 행실이 단정하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점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남겨진 그녀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혼인한 지 불과 3년 만에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29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된 서연은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가졌지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허전함은 뼛속까지 스며들어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또 이런 밤이 오는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서 지내야 한단 말인가. 서연은 매일 밤 술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내쉬었고 달빛 아래 가녀린 어깨가 떨리는 모습은 참으로 애처로웠습니다. 넓은 집에는 하인 하나 없이 오직 그녀 혼자뿐이었고 친정은 멀리 있었으며 시댁 식구들은 그녀가 제가할까 눈치만 주었습니다. 여보, 어찌하여 저를 혼자 두고 가셨나이까.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술에 취하면 죽은 남편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날이 벌써 3년째, 세월이 흘러도 외로움은 더욱 짙어져만 갔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일로 마음을 달래보지만 밤만 되면 텅 빈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자꾸만 울렁거렸습니다. 어이구, 서연댁 혼자 지내기 힘들지? 괜찮습니다. 염려 마세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혹시 제가 할 생각은 없는 게야?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서연은 늘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와 세상의 시선,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 박대감 댁에서 막내 아들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북적이는 큰 잔치였습니다. 서연댁도 꼭 오시게. 혼자 집에만 있지 말고. 마을 이장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서연은 어쩔 수 없이 잔칫집으로 향했습니다. 말이 좋아 잔치지, 홀로 남은 과부에게는 더욱 쓸쓸한 자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잔칫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행복해 보이는 신랑 신부와 다정한 부부들의 모습을 보니 서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져 모든 사람이 행복한데 자신만 홀로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좀 마음을 털어볼까?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날따라 서연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 두 사발. 취기가 오르니 세상 걱정이 잠시 잊히는 듯 했습니다. 서연댁, 오늘 좀 많이 마시는구먼. 괜찮아요. 오늘만은 마음껏 마시고 싶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걱정했지만 서연은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가슴속 답답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질 무렵 서연은 이미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을 만큼 취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집에 가야지. 집이 어디더라? 비틀거리며 일어선 서연은 캄캄한 밤중에 그만 길을 잘못 들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이상하네. 분명 나가는 길이었는데. 어둠 속에서 헤매던 그녀는 결국 머슴들이 기거하는 사랑채 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방에는 서구라는 28살의 머슴이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서구는 다부진 어깨와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를 가진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박대감 댁에서 10년째 일해온 그는 성품이 곱고 힘이 세어 주인에게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떠돌다 이곳에 정착한 서구는 아직 장가도 못 간 순박한 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루 종일 잔치 준비로 고단했던 서구는 먼저 방에 들어와 누워 있었습니다. 휴, 오늘도 참 고된 하루였네? 바로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어떤 여인이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서구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웬일이시오? 뉘신데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술에 완전히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의 서구를 죽은 남편으로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제 오시는군요.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왜 이리 늦으셨어요? 그러고는 그만 서구의 가슴에 스르르 기대어 버렸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은은한 여인의 향기가 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부인, 저는 댁의 남편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서구가 당황해서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서연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낮에도 밤에도 당신 생각뿐이었어요. 서구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태어나서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저를 좀 안아주세요. 너무 춥고 외로워요. 말을 마친 서연은 그만 서구의 무릎을 베고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과 고운 숨소리에 서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하나? 이 일이 들통나면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여인의 명예에 큰 흠이 될까 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연을 깨워보려 했지만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서연이 헛된 잠꼬대를 하며 서구의 가슴팍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보, 보고 싶었어요. 그 부드러운 손길에 평생 여자를 가까이 해본 적 없는 서구의 심장은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안 돼. 이래선 안 돼. 오나는 머슴이고 이분은 양반집 부인이신데.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달콤한 숨소리에 그의 이성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여보가 없으니 밤마다 울기만 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나요? 그 애절한 목소리에 서구의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이 부인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구나. 자신처럼 홀로 외로움과 싸워온 그녀에게 깊은 연민을 느낀 서구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 서연이 더욱 깊이 그의 품에 안겨들었고
둘 사이에는 운명과도 같은 특별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여보, 이렇게 안아주시니 마음이 놓여요. 결국 그날 밤,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인연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운명이 만들어낸 기묘한 만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먼저 잠에서 깬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여기가 어디야? 낯선 방, 낯선 남자와 함께 어지럽게 흩어진 옷가지를 본 서연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박대감의 부인인 최씨 부인이었습니다. 40에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마음속에는 탐욕과 질투가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본래 기생 출신이었던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희미해지는 아름다움에 대한 불안감과 젊은 멋음에 대한 뒤틀린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전부터 건장하고 충직한 서구를 은밀히 탐하고 있었습니다. 서구, 저놈 참 사내답구나. 저런 사내와 하룻밤을 보낼 수만 있다면. 그날 새벽, 최씨 부인은 우연히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서연이 서구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말입니다. 저건 서연이 아니냐. 설마 저 머슴 놈과. 최씨 부인의 얼굴이 질투로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저 천한 과부년이 내가 점찍어둔 사내를. 며칠 후, 그녀는 서구가 밤에 몰래 서연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그녀는 서구를 아무도 없는 방으로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서구야, 솔직히 말해보거라. 서연, 그년과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서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내가 다 보았다. 그년이 내 방에서 나오는 것을. 그 여자가 그리도 좋으냐? 나는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냐? 최씨 부인은 자신의 몸을 과시하듯 서구에게 다가가며 유혹했지만 서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인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라? 저 천한 과부년이 나보다 좋다는 말이냐? 거절당한 최씨 부인은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을 흘리며 끔찍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또 다른 머슴인 풍호를 몰래 불렀습니다. 풍호는 순박하고 주인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충직한 사내였습니다. 최씨 부인은 풍호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풍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부인마님, 그런 끔찍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못하겠다고? 내가 누구 덕에 이 집에서 먹고 자는지 잊었느냐?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으냐? 쫓겨나면 갈 곳이 없는 풍호는 결국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밤 당장 그 과부년을 납치해 멀리 염전으로 팔아넘겨 버려라. 풍호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했지만 다른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차마 해칠 수는 없어. 일단 깊은 산속에 숨겨들인 후에 방도를 찾아보자. 그날 밤, 풍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서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연댁, 급한 일이니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풍호 아니냐?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서연이 문을 열고 나오자 풍호는 미리 준비한 자루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고는 업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씨 부인은 서구에게 안타까운 척 말했습니다. 서구야,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 서연댁이 어젯밤에 사라졌다더구나. 예. 사라지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신매매단에게 잡혀가 염전으로 팔려갔다는 소문이 돌더구나. 이미 멀리 떠났을 게다. 서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최씨 부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서구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한편 풍호는 서연을 깊은 산속 동굴로 데려가 그간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최씨 부인의 질투 때문에. 그래서 저를. 서연은 모든 상황을 이해했지만
처음에는 풍호를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풍호가 그녀를 정성스럽게 돌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매일 산나물을 캐오고 맑은 물을 떠다 주었으며 밤에는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 주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니 제가 책임져야지요. 풍호의 순박하고 진실된 마음씨에 서연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픈 과거와 외로움을 나누며 조금씩 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보름달이 밝은 밤, 동굴 밖에서 으스스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굶주린 늑대 떼가 냄새를 맡고 동굴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늑대라니. 어떡해요. 늑대들이 동굴 입구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다가오자 서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연댁, 제 뒤로 숨으시오. 풍호는 돌덩이를 들고 늑대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가장 큰 늑대가 서연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순간 풍호가 몸을 날려 서연을 감싸 안았고 늑대의 날카로운 발톱이 그의 등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풍호. 피를 흘리면서도 풍호는 끝까지 서연을 놓지 않고 온몸으로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괜찮소.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필사적으로 싸웠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거는 그의 모습에 서연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늑대들은 물러갔지만 풍호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상처를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연은 풍호의 진심을 깨닫게 되었고 두 사람은 깊은 산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편 서연이 사라진 뒤 서구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밤낮으로 그녀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랑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법, 그의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안 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서연이를 반드시 찾아야 해. 한 달 후, 서구는 마침내 결심을 하고 박대감 댁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 근방 최고의 명포수인 박포수를 찾아갔습니다. 박포수는 과거 산에서 길을 잃은 어린 서구를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아니, 서구가 아니냐? 이런 깊은 산속까지 어인일로 왔느냐? 형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구는 박포수에게 서연이 사라진 일을 털어놓으며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인신매매단이라. 쉽지 않겠구나. 박포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과거 곰 사냥에서 다쳤을 때 서구가 자신을 간병해준 은혜를 갚겠다며 나섰습니다. 좋다. 네가 과거에 나를 도왔으니 이번엔 내가 너를 돕겠다. 고맙습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연을 찾기 위해 주변 마을부터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여러 마을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그녀의 행방은 어디에 한성 외곽,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던 어느 마을에 32살의 젊은 과부 서연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음씨가 곱고 행실이 단정하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점디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남겨진 그녀의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혼이 난 지 불과 3년 만에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29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된 서연은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가졌지만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허전함은 뼛속까지 스며들어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또 이런 밤이 오는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서 지내야 한단 말인가. 서연은 매일 밤 술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내쉬었고 달빛 아래 가녀린 어깨가 떨리는 모습은 참으로 애처로웠습니다. 넓은 집에는 하인 하나 없이 오직 그녀 혼자뿐이었고 친정은 멀리 있었으며 시댁 식구들은 그녀가 제가할까 눈치만 주었습니다. 여보, 어찌하여 저를 혼자 두고 가셨나이까.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술에 취하면 죽은 남편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날이 벌써 3년째, 세월이 흘러도 외로움은 더욱 짙어져만 갔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일로 마음을 달래보지만 밤만 되면 텅 빈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자꾸만 울렁거렸습니다. 어이구, 서연댁 혼자 지내기 힘들지? 괜찮습니다. 염려 마세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혹시 제가 할 생각은 없는 게야?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서연은 늘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죽은 남편에 대한 의리와 세상의 시선,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 박대감 댁에서 막내 아들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북적이는 큰 잔치였습니다. 서연댁도 꼭 오시게. 혼자 집에만 있지 말고. 마을 이장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서연은 어쩔 수 없이 잔칫집으로 향했습니다. 말이 좋아 잔치지, 홀로 남은 과부에게는 더욱 쓸쓸한 자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잔칫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행복해 보이는 신랑 신부와 다정한 부부들의 모습을 보니 서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져 모든 사람이 행복한데 자신만 홀로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좀 마음을 털어볼까?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날따라 서연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 두 사발. 취기가 오르니 세상 걱정이 잠시 잊히는 듯 했습니다. 서연댁, 오늘 좀 많이 마시는구먼. 괜찮아요. 오늘만은 마음껏 마시고 싶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걱정했지만 서연은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가슴속 답답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질 무렵 서연은 이미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을 만큼 취해 있었습니다. 아이고, 집에 가야지. 집이 어디더라? 비틀거리며 일어선 서연은 캄캄한 밤중에 그만 길을 잘못 들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이상하네. 분명 나가는 길이었는데. 어둠 속에서 헤매던 그녀는 결국 머슴들이 기거하는 사랑채 쪽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방에는 서구라는 28살의 머슴이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서구는 다부진 어깨와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를 가진 건장한 사내였습니다. 박대감 댁에서 10년째 일해온 그는 성품이 곱고 힘이 세어 주인에게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떠돌다 이곳에 정착한 서구는 아직 장가도 못 간 순박한 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루 종일 잔치 준비로 고단했던 서구는 먼저 방에 들어와 누워 있었습니다. 휴, 오늘도 참 고된 하루였네? 바로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어떤 여인이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서구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웬일이시오? 뉘신데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술에 완전히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의 서구를 죽은 남편으로 착각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제 오시는군요.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왜 이리 늦으셨어요? 그러고는 그만 서구의 가슴에 스르르 기대어 버렸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은은한 여인의 향기가 그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부인, 저는 댁의 남편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서구가 당황해서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서연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낮에도 밤에도 당신 생각뿐이었어요. 서구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태어나서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저를 좀 안아주세요. 너무 춥고 외로워요. 말을 마친 서연은 그만 서구의 무릎을 베고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과 고운 숨소리에 서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하나? 이 일이 들통나면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여인의 명예에 큰 흠이 될까 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연을 깨워보려 했지만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서연이 헛된 잠꼬대를 하며 서구의 가슴팍을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보, 보고 싶었어요. 그 부드러운 손길에 평생 여자를 가까이 해본 적 없는 서구의 심장은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안 돼. 이래선 안 돼. 오나는 머슴이고 이분은 양반집 부인이신데.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달콤한 숨소리에 그의 이성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여보가 없으니 밤마다 울기만 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나요? 그 애절한 목소리에 서구의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이 부인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구나. 자신처럼 홀로 외로움과 싸워온 그녀에게 깊은 연민을 느낀 서구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 순간 서연이 더욱 깊이 그의 품에 안겨들었고 둘 사이에는 운명과도 같은 특별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여보, 이렇게 안아주시니 마음이 놓여요. 결국 그날 밤 두 사람은 알 수 없는 인연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운명이 만들어낸 기묘한 만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먼저 잠에서 깬 것은 서연이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여기가 어디야? 낯선 방, 낯선 남자와 함께 어지럽게 흩어진 옷가지를 본 서연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박대감의 부인인 최씨 부인이었습니다. 40에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마음속에는 탐욕과 질투가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본래 기생 출신이었던 그녀는 나이가 들면서 희미해지는 아름다움에 대한 불안감과 젊은 머슴에 대한 뒤틀린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전부터 건장하고 충직한 서구를 은밀히 탐하고 있었습니다. 서구, 저놈 참 사내답구나. 저런 사내와 하룻밤을 보낼 수만 있다면. 그날 새벽, 최씨 부인은 우연히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서연이 서구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말입니다. 저건 서연이 아니냐. 설마 저 머슴놈과. 최씨 부인의 얼굴이 질투로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저 천한 과부년이 내가 점찍어둔 사내를. 며칠 후 그녀는 서구가 밤에 몰래 서연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그녀는 서구를 아무도 없는 방으로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서구야, 솔직히 말해보거라. 서연, 그년과 무슨 일이 있었던 게냐? 서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내가 다 보았다. 그년이 내 방에서 나오는 것을. 그 여자가 그리도 좋으냐? 나는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냐? 최씨 부인은 자신의 몸을 과시하듯 서구에게 다가가며 유혹했지만 서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부인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라? 저 천한 과부년이 나보다 좋다는 말이냐? 거절당한 최씨 부인은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을 흘리며 끔찍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또 다른 머슴인 풍호를 몰래 불렀습니다. 풍호는 순박하고 주인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충직한 사내였습니다. 최씨 부인은 풍호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풍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부인마님, 그런 끔찍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못하겠다고? 내가 누구 덕에 이 집에서 먹고 자는지 잊었느냐?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으냐? 쫓겨나면 갈 곳이 없는 풍호는 결국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밤 당장 그 과부년을 납치해 멀리 염전으로 팔아넘겨 버려라. 풍호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했지만 다른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차마 해칠 수는 없어. 일단 깊은 산속에 숨겨들인 후에 방도를 찾아보자. 그날 밤 풍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서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연댁,
급한 일이니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풍호 아니냐?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서연이 문을 열고 나오